안녕하세요. 한강리치 부동산 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블로그에도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전달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보면은 이제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피스텔을 그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를 내는 거는 아니고 사업자를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자를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보면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내시는 분이랑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 임대 사업자로 진행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가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를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보면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지자체, 그냥 구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하고, 또 세무서에만 신고를 해서 면세사업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등록증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그러니까 비주거용으로 이제 사무실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세무서에 내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일반 과세자라고 나오고, 여기 종목에 보시면 비주거용 임대업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종목에는 보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면 이제 면세를 받으시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다고 보시고, 옆에 보면 임대사업 등록증이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 지자체에 시군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주소에서 사무소 주소에서 본인의 이제 주택 이런 부분 주소가 들어가고, 민간 임대 주택의 소재지 부분이 이제 건물 주소로 해서 본인이 임대하는 등록한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주소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는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인지 아니면 세무서에만 등록한 이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구청에까지 이제 지자체에까지 임대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제 잠깐만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또 안내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잠깐 내용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년이랑 10년이라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통합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신고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 구청에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신 거고요. 이제 임대 용도로 보시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용,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는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전월세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계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취득일이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얘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혹시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날짜가 며칠이죠? 취소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 이내
이제 신고를 이거를 내가 등록한 거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임대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도 4년이 있고 뭐 10년이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10년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안에는 이제 요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혹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취소가 뭐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져요. 이제 과태료 같은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냥 과태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방법에 대해서 전입신고 이 부분도 좀 중요시 이제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들 이제 그러니까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 포함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이제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고, 임대료 이제 인상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그 상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5% 내에서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취득세 부분 보시면 무조건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4.6%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이 이제 뭐 면제와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월 임대료에 대해서 10%의 부가세가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 면제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 보면은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대신 아까 여기 위에서 보셨듯이 취득세에 대한 이제 면제나 감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뭐 세금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지고 이제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때 취득 시에는 이제 취득세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꼭지씩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간략한 내용하고 이제 오피스텔의 취득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취득세에서 일반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부분은 이제 4.6%입니다. 그래서 농특세 0.2와 지방교육세 0.4% 포함해서 이제 4.6%의 이제 취득세를 내시게 되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6%를 내게 되지만 이제 아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면은 이제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공공지원 이제 장기 일반 여기 10년으로 이제 진행하시고 40에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으시고요. 2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이제 내시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60에서 85제곱도 이제 뭐 감면인데 50% 감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20% 이상의 뭐 취득을 했을 경우에 하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감면 부분도 언제까지냐면 이게 뭐 한정없이 되는 게 아니고 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제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을 신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분에 한해서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피텔을 내가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냐는지 항상 궁금해했어요. 많이들 물으세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구매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중과도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3% 이런 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아시는데, 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용도를 건축물 대장에 의한 용도로 진행을 해요. 얘가 주거용으로 할지 이제 업무용으로 할지 처음 취득 단계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괄 그 단일세율로 취득세 4%에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에서 4.6%로 무조건 똑같이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에 보면 이제 내가 오피스텔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이제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요즘에는 2주택부터 중과세를 받잖아요. 중과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확실히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신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11일까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도 분양 당시에는 얘가 주거용으로 쓸지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얘는 이제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율도 4.6%고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부분을 이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거용인 경우에는 이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시더라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20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